내 삶에서 가장 자연스럽고 노력 없이 흘러가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그 영역에서 나는 어떤 느낌을 받나요? 어떻게 하면 내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이 나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나요? 40번 유전자 키 항복의 의지. 40번째 선물 결의는 자기 자신에게 주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것은 깊은 육체적 이완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봉사하는 것과 자기 자신이 즐기는 것을 돕는 것 사이의 훌륭한 균형입니다. 결의의 선물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어느 것도 사실은 노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강요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고 엄청나게 많은 양의 에너지를 사용하지만 그림자와는 달리 자기 자신을 소진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 멈추어야 하는지 알고 있으며 더 중요한 것은 언제 노라고 말할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40번 유전자 키 선물, 결의, 의지. 신성한 의지의 연금술. 안녕하세요. 국이 날개입니다. 오늘은 40번 유전자 키 1번 라인의 날입니다. 자연스럽고 노력 없이 산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의미할까요? 그리고 결의한다는 것, 의지를 가진다는 것이 내 삶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을까요? 올해부터 카드뉴스를 시작해 상반기를 지나오며 지난 흐름을 되짚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기간 저는 예기치 못한 상황들 속에서 어쩌면 강제적인 놓아버림이 일어난 가운데 최근 조건화된 패턴을 벗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자신을 대하리라 다짐한 바 있습니다. 뜨거웠던 2달여의 여름은 새로운 일의 시작과 함께 환경의 변화를 가져왔고 에너지 전환을 위한 다채로운 공간에서의 의도적인 쉼을 누리며 풍요로움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생각을 내려놓고 몸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가지려 했습니다. 40번 키를 묵상하며 작년 여름부터 들어온 천왕성 역전위의 흐름을 따라 연금술적 작용이 삶에서 과도기적인 형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40번째 시띠는 신체 안의 DNA 분자가 모두 최적의 주파수로 기능하는 신체적인 휴식을 완성시키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40번 키의 선물은 깊은 육체적 이완과 관련되어 있으며 의지력은 처음부터 내장되어 있는 자연적 본성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신성한 연금술의 코돈고리인 6번 평화, 47번 변성, 64번 빛, 그리고 40번 신성한 의지. 이 네 시띠는 카르마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며 신으로 바로 가는 길을 제시합니다. 이 가운데 저에게 없는 40번 키는 완성을 향해 메꿔야 할 마지막 퍼즐 조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카르마는
무의식적이고 패턴화된 행동의 동기로 작용합니다. 카르마는 두려움으로 표현되는 깊은 육체적 긴장이며 몸의 모든 세포에 서식합니다. 40번째 시띠는 신의 뜻을 나타내며 그것은 모든 층층의 긴장을 변화시킬 만큼 강력한 유일한 힘으로써 신체가 점차 더 깊고 깊은 상태로 이완되면 더 높은 미묘체는 자신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름 이전에 지난 몇 달간은 중첩된 개인적 집단적 카르마의 발현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과 부정적 상념 속에서 자신의 경계를 수호하기 위해 애쓰는 나날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을 하지 않는데도 실제 신체는 휴식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긍정과 부정의 경계에서 버티다 무의식은 종종 죽음으로 치닫는 길을 추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내가 왜 이런 죽음의 생각들을 지속하는지 지겨워질 무렵 어느 도반님이 그쪽으로 길이 났어 라고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드는 듯 했습니다. 뇌 가소성의 원리가 떠오르며 뇌세포의 형성에 관여하는 부정적인 의식의 흐름을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 되겠다는 강한 동력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의식의 방향을 돌리기로 결심했고 나는 삶을 선택한다라는 결의를 했습니다. 의식적으로 생을 살아야겠다는 방향으로 길을 내겠다는 다짐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눈부시게 환한 빛이 저절로 떠올랐습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긍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40번 선물과 시띠처럼 신성한 의지에 닻을 내리고 순수한 생명력으로 끊임없이 창조해 나가는 과정을 멈추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홀로 있음의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의지가 없다면 무의식의 동력에 카르마에 잠식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고 편안한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탈리아의 정신과 의사이자 자아초월 심리학자인 로베르토 아사지올리는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무의식을 3단계로 구분하고 정신통합 이론을 주창하며 의지의 작용을 강조했습니다. 트라우마와 본능의 영역인 하부 무의식과 하부 인격의 영역인 중간 무의식, 그리고 창조적 영성의 영역인 상위 무의식. 이것은 모두 집단 무의식으로서 개인의 의식에 영향을 미치며 서로 삼투압적인 작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의식적 자기는 내적 통합 중심을 가지고 무의식을 포괄하는 기능을 통합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마음을 키우고 궁극적으로 나의 의식을 통제하는 것을 넘어 순수한 자각으로의 초월적 자기를 향해 나아가는 의지의 작용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삶을 살아야겠다는 나의 결단은 내 몸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역설적으로 더 이상 열심히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외적인 스펙을 추구하는 것에 목매지 않고 내 삶에 자연스럽게 오는 것들을 허용하며 내 몸이 가장 안식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에 속하기로 했습니다. 의식적인 결의는 부정적 상념을 모두 소거시켰고 타인에게 바라는 것도 생기지 않았으며 오로지 현존에 집중하는 데 마음을 쏟았습니다. 이래도 되나 싶을 만큼 더 이상 아무 생각도 일어나지 않게 될 만큼요. 새로운 일터에서의 인간관계는 종종 괴롭고 탁하며 에고틱한 에너지가 전해져와 무관심하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한동안 심리적, 물리적 결계를 쳐야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힘을 빼며 빈 마음으로 반응하면서 그때그때 적당한 최선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전환해야겠다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의 의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위해 충분히 이완하고 스스로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어느덧 저는 춘명상 축제, 죽음 워크샵, 각종 모임에서 해방을 만끽하는 몸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내 몸의 세포들은 지복과 환희 속에서 빛나며 못 사람들의 열렬한 호평을 감사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일터에서 또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연결감이 증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이 이어지듯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귀인들과 연결이 되고 미지의 세계가 열려간다는 감각이 찾아들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40번 키를 묵상하며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숙고해 봅니다. 여러 가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상황들은 소강 상태 또는 변화의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신경계의 이완은 모든 치료와 재생의 근간인 안정감을 확보하게 해 주었습니다. 항복의 의지는 운명의 수용과 동시에 내 안의 중심과 힘을 되찾는 자각의 시간 속에서 자신을 진정으로 꽃피울 수 있는 행복한 헌신의 길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게 합니다. 우주적 의지는 그 최적의 길에 나를 놓아두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